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반등 그리고 3운봉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데 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을 완벽하게 망가뜨릴 만한 의중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의 주포가 외국인인데 주포의 의중은 매도가 분명하지만 시장을 훼손해 가면서 팔기는 싫다. 요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의중은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팔고 나면 다시 올려서 팔아야 된다. 왜냐면 요런 개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5만 원대에 있다가 8만 원으로 가면 비싸다고 해서 살 사람이 없는데 10만 원 가까이 찍고 8만 원으로 오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충분히 팔고 올려가지고 또 팔고 내려올 때 팔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래서 의중은 단 두 가지입니다. 시장 망가뜨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팔 거다. 그럼 가장 잘 파는 방법이 무엇이냐? 일시적으로 고점을 보여주고 지금 팔 수 있을 만큼 팔고 나중에 일시적으로 고점을 보여주고 내려가면서 계속 팔아 제끼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대형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코스닥 반등 어느 정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외국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매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외 종목들은 상당히 준수할 수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매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공매도에 시달리는 최우선이 의약품인데 의약품도 뭐 매일 내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인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뭐가 강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반등하는데 이렇게 짧게 보면 이 파동을 짧게 보면 시장을 못 보게 됩니다. 나무를 보면 숲을 못 보니까 그러면 시장을 못 읽는 거고 대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런 일시적으로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또 의약품 업종이 강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등락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뭐 오늘 반등을 했지만 영 별로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보면 유스홀딩스가 오늘 자사주 발표가 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어쨌든 제가 내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자에 준하는 시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왜? 찾아보면 나오니까. 물론 뭐 이게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기 이사회가 언제 열렸는지 찾아보고 이사회가 이 5월 둘째 주에 열렸네? 이 안에 나오겠네. 그래서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을 거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뭐 이거는 자랑이라기보다는 내가 맞췄어 이거보다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찾으면 이 정보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계속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 뭐 그 건수가 걸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유스홀딩스의 100억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취득을 합니다. 3개월이고 122만 주. 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 취득 보면 뭐 이 회사가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자사주는 122만 주고 이 중에서 이제 기타 취득이라고 하는 게 74만 주고 장내에서 31만 주를 취득을 할 것 같은데 이 기타 취득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거 같습니다. 장전에
주문을 내고 그걸 받아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장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까지 시장에서 같이 사면 주가가 더 크게 오르니까. 그래서 장전에 호가를 주고 3개월에 60일 정도 했을 때 한 10,000주 이상? 10,000주 이상 하루에 10,000주 정도씩 장전에 주문을 넣지 않나. 그러니까 전날 호가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합쳐가지고 4.1%의 자사주를 취득하는데, 자사주 취득의 장점은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다시 매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그 취득 한도 금액을 보면 상법상 이제 이익 잉여금 안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주식 취득 금액 한도가 1,419억입니다. 뭐 엄청납니다, 정말로. 예, 정말 엄청난 규모로. 그러니까 100억을 한다는 게 사실 뭐 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할 수 있고. 근데 주주환원 정책을 앞으로 아주 강하게 할 거다라는 부분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사는 것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은 순자산을 갖고 있고, 이런 회사가 앞으로 배당을 꾸준히 하고 주주환원 정책에 힘쓰겠다는데 저평가가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매도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거 사서 파는 사람들도 먹을 게 있어야지, 이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업자 정신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이제 내가 팔면 알 바 아니야 하고 확 때려버린다. 이러면 또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타고 있을 때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이것들 올라가면 때리는데 절대 안 먹여줘. 팔 때까지 안 올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거를 뭐 60등분까지는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7,000주니까 한 500주씩 나눠서 팔려고 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그렇게 차츰차츰 팔아 나가면 주가가 여기서 자사주 매입으로 해서 올라가면 평균가가 나올 거고, 내려간다 해도 평균가가 나올 거고. 그래서 매도를 주가에 영향을 안 주고 해야지. 뭐 물론 거래량이 터지면 500주보다는 더 팔 수 있을 거고, 또 뭐 같은 가격에 500주 팔려고 했는데 1,000주가 걸려있네? 그럼 1,000주 다 팔아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천천히 팔아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 3개월 안에 파는 걸로. 근데 자사주 매입은 주식을 사서 다시 도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요 주주들의 상당수는 요 가격대에 물려 있습니다. 15,000원 위에 많이 물려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목 상태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15,000원 갈 때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팔 주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천천히 나눠서 팔면, 지금 당장 자사주 매입 발표 났으니까 때려야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끝날 때 때려봐야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평균을 추구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 내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팔아서 평균가를 건져야지.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대응이기 때문에 유스홀딩스는 뭐 제가 권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간 3개월 동안에 나눠서 판다. 뭐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시세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줘야 주가를 올리는 쪽에서도 부담 없이 올릴 텐데, 이건 뭐 개인 투자자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약자는 맞지만 약자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사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팔고 치우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주가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방에 때린다든지 등등.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고쳐 나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하는 거 보시면 굉장히 저 많은 금액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최소한의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판 다음은 모르겠어. 이런 거. 이런 거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본보기로 그렇게 팔겠다는 겁니다. 그 지루한 걸 어떻게, 지루하더만은 돈을 어쨌든 확률적으로 가장 나은 대응을 하기 위한 거니까. 예. 그게 뭐 지루하고 말고 때문에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닌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온 컴포텍은 오늘 뭐 빨간불이라서 마음에 들지만 뭐 딱히 특징은 없고, 이 NHN 복수 5자를 보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실망을 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NHN 복수는 이대로 가면 소리바다가 망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소리바다 망한다고 NHN 복수가 좋아지냐, 뭐 이것도 좀 아닐 거라서, 그래서 빨리 이걸 매각을 하든지.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 좋은 상태일 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타이밍을 못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뭐 큰 틀에서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뭐 단기적으로 좀 실망감이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데노레이도 뭐 큰 특징은 없습니다. 특징 없고 넘어가고, 액트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유양 DNU 거래가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 중 매매 정지가 계속됩니다. 근데 뭐 개선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보면 결국은 지금 그 SL 바이오시스 세미콘 라이트에서 사명을 바꿨는데, 액트 그리고 위양, 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에서 봤을 때는 액트가 또 그 세화 IMC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봤을 때 최대 주주의 하는 행위가 너무 좀 이 본 사업보다는 어떤 M&A 쪽으로 너무 좀 과하다. 그러면 이걸 거래 재개를 해주면 여기 또 CB 찍고 하면서 또 엉망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회생 절차 끝, 그리고 너네 거래 재개해라고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좋은 어떤 최대 주주가 있다면 사실 또 유양이 거래 재개가 됐겠지만,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조금은 부정적인, 물론 뭐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액트는 보호해소가 걸려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 부분이긴 하고, 그렇지만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액트가 현재 가치로 현재 유양 DNU 시가총액이 3,593억입니다. 여기에 40%니까 한 1,400억 정도 어쨌든 현재 평가액이 나오는데, 이게 거래 재개가 돼서 7천억, 8천억이 갔으면 액트가 지분 가치면 3천억이다. 이걸 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꺾인 거.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 큰 적은 없겠지만 5천원까지 한번 보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뭐 또 거의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양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겠고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하지만 유양 거래 재개 보고 투자하신 분들도 뭐 아주 없다,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으면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예. 사용처가 또 값진 거라서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또 한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 유상 증자를 해서 주가가 박살난 종목이 있습니다. 요게 증자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되면 저가 매수를 할 만한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당장 그건 아니고 천천히 시간이 있어도 되니까 저거 유소홀딩스를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팔고 갈아타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또 기분 좋은 표현을 하시니까, 이 주식 투자로 나중에 좋은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게 인내력의 싸움이기도 한데, 주식 투자가. 누군가는 뭐 하나 거슬렸다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평생의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분처럼 사실 기분 나쁠 법도 한데 또 좋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럼 당연히 인내력의 차이는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이 있다고 보니까 주식 투자 앞으로 좋은 성과 내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보시다 보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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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장 영향을 덜 받고 시장보다 강하면 뭐 방어주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탑 리츠. 네, K탑 리츠. 네, 뭐 리츠 회사들이 전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저금리 상태니까. 예, 이거 끝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래 얘를 많이 먹일수록 또 나중에 예, 크게 뭐 한번 터지지 않을까. 크게 터지는 거 아니면 뭐 못 가는 건데 뭐 못 가봤자 큰 손해는 안 볼 것 같고 터지면 기대 수익률은 높으니까 그냥 뭐 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내가 생각한 게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훈련 경험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NHN 복스 이거 지루해서 안 되겠다 매도 이래 버리면 다음번에 다른 종목 할 때 이거 안 되나 매도 이것도 안 되나 매도 왜 이러지 목이 상태 안 나쁜데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이걸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뭐 저는 한 5년이 걸려도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맞추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5월 중순 월요일까지. 예. 보통은 이제 요 기한 안 넘기니까 네. 월요일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낮은 단가가 깡패입니다. 주식에서는. 예, 감사합니다. 유진테크. 네, 감사합니다. 글쎄, 제가 영신금속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면, 뭐 제 나름대로 경우의 수를 다 짜놨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다.
물론 주주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지만 이걸 설명을 하면 회사 측도 볼 거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회사 측은 대비를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또 저는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나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 증명서 발급받아서 저하고 공동 보유, 뭐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공동 보유 관계가 돼서 같이 공시에 들어가서,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이랬을 때 이렇고 저랬을 때 저렇고 다 돼 있고, 왜 지금 제가 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는지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다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따른 대응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다른 대응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 거고. 근데 뭐 거래량만 따져보면 글쎄 충분한 양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필요한 만큼의 주식을 확보를 못했다고 봅니다. 거래를 봤을 때. 일단 뭐 영신금속도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같이 보고 영신금속 치고 ENF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 알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확인은 끝났고, 가급적이면 제가 녹화를 좀 일찍 하고 싶은데 계속 일이 생겨서 5월달은 굉장히 일정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좀 늦게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K탑 리츠, 리츠 회사들이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운영하는 건데, 이 부동산 투자가 뭐 건물을 사가지고 대기업 같은 거,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그런 건물을 사서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타 리츠가 사실 세세하게 따져보면 얘네들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어떤 거 갖고 있는지 제가 지금 당장 급하게 찾으면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자산이 대충 배당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가, 저기 무슨 빌딩이지? 완전 빌딩. 근데 이 완전 빌딩에 대해서 또 이거 여기서 그러면 또 찾아 나가야 됩니다. 지도. K타 리츠 뭐 완전 빌딩 여기 있습니다. 완정역에 있네. 검단, 인천 쪽인 것 같은데, 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역세권에서 가깝고, 역세권인데 뭐 국민은행 입주해 있고, 뭐 그런 건물입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저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방법적인 부분에서 뭐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완장 빌딩이 있고, 투자 부동산 일부 매각하고, 디스테와, 여기 서면역 있는데 부산에 있고, 판교 아벨밤, 아펠, 판교 아펠바움, 여기
여기 또 뭔가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 여기 판교 쪽에 있고, 뭐 위치는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리고 화정 빌딩. 요건 이름이 좀 흔할 것 같은데? 화정 빌딩은 아마 서울 아니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케이타 리츠 화정 빌딩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있는데 인근이니까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깝고, 뭐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뭐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미원 빌딩. 서울. 그리고 서초 빌딩. 여기도 뭐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랑 가깝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도 프라자. 여기 역 근처에 또 있습니다. 수인선. 그리고 문정 도시개발지구. 문정 도시개발지구.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J 빌딩. 그 문정 도시개발지구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봤는데 요 케이타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은 나름 뭐 임대료가 공실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한 걸 다 봤는데 그리고 배당도 조금씩 하고 있고, 시가총액 자산 비교해보면 뭐 딱히 아주 뭐 고평가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익도 충분히 나고 있고, 저 수준의 이익이 계속 난다면 이 케이타 리츠 주가는 추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은 이 800원도 안 하던 종목이 지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가격 부담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삼강 M&T 보시면, 삼강 M&T 호재가 요때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니까 이 호재에도 반응을 못 하더라. 이걸 잘 보여주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K탑 리츠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뭐 상가 쪽은 코로나가 나중에 수습되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뭐 아파트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식 투자자가 어떻게 보는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파트는 수급으로 봤을 때 호가는 높은데 그 가격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태고, 그 거래가 안 되는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은 이게 조금 거래가 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상가에 투자한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살짝 침체가 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 게 가장 큰 악재니까,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테크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꺾이고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싸져가지고 더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불과 1년 반 만에 주가가 5배, 6배 올랐습니다. 이게 싸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그렇고, 실적을 보더라도 이미 주가가 실적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꺾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대충 추세를 보면 이제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21선 이탈하고 21선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여기 얻어맞고 보통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뭐 방향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거래량 터진 거에 비해서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특별히 뭐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주주 구성의 변화를 시도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그 유스홀딩스도 제가 맞췄듯이 요것도 정확할 겁니다. 5월 25일이 명부 폐쇄일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틀 해서 5월 21일까지 다음 주 중으로는 어떤 주주 구성의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총을 무사하게 치를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계속 객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최대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못할 짓이란 표현, 못할 짓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대 주주도 주주입니다. 제가 낙산홀딩스 액트 할 때 낙산홀딩스하고 지금 굉장히 잘 지내는 것도 그 낙산홀딩스가 어쨌든 주주였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주를 위한다는 거에서 최대 주주를 제외한 전체 주주만을 위한다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체 주주들이 좋아지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고 거기서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제 개인의 어떤 한풀이로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주주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 무엇이냐 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영신금속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조금 주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요런 보도 자료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이 원하는 게 너무 주가 시가총액이 너무 형편없다. 뭐 200억, 300억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거래 정지도 당하고 그리고 유상증자도 얻어맞은 주주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주주들 입장 고려하는 게 전혀 없다. 그 주주들은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주가가 형편없어서 최대 주주는 월급을 받아가면 되니까 주가가 얼마가 가든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일반 주주들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주식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요인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고 주주들이 형편없다, 뭐 부족하다라고 해서 계속 반감만 표시를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쨌든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주주들도 거기에 걸맞는 약간의 호응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전체 주주가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목적 외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되고 제가 감정이 상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뭐 표현을 하자면 그런 대의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소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적 뭐 어쨌든 실적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실적이 1분기에 영업이익 6억 원 예. 그리고 순이익 3억 원. 뭐 어쨌든 흑자 전환했습니다. 예, 여기 1분기에 사업 보고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분기 보고서를 요거는 검색을 해야 되니까 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열어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루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구나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빨리빨리 얘기 이런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수료 자 얼마 지급 수수료 큰 차이가 없네. 아니 저기 뭐라고 쳐야 되지? 예전에는 수수료 나왔던 것 같은데 비용 기타 예, 요건 것 같은데 3천만 원? 3천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예,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좀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이건가? 이것도 전분기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예전에 다른 회사들은 요 분기 보고서에 수수료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이제 그 소송 관련해서 지출한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최대 주주 개인의 문제를 회사 자금으로 얼마를 썼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설마 개인 돈으로 법인 비용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수수료로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섣불리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1분기에도 흑자고 1분기 그리고 현대차 지금 기아차 판매량이 2분기 4월 달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보도 자료나 이런 쪽으로 이제 회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기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사주 매입은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가격에서 회사가 이 가격에서도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각인을 새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격 싸지 않다라고 회사가 인정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어쨌든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 물량 받아주는 수급 개선 효과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최대 주주가 못 팔게 돼 있습니다. 뭐 물론 억지로 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에는 팔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안 팔 거다. 그리고 회사는 이 가격도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유수홀딩스의 자사주 매입도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수홀딩스가 지금 자사주 매입했는데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면 자사주 매입 못합니다. 배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비싸지 않다. 또 저기 최대 주주가 팔 의중도 없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 팔고 싶은 사람들 거 어쨌든 이걸로 받아준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조치까지 나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좀 그런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그럼 주주 간에 화합을 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또 이 화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조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총장에 갔다 오신 분들은 감정이 굉장히 상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의견 차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회사가 제공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주주 구성이 바뀌고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계속 그 본업뿐만이 아니라 이 주주들이 어쨌든 회사의 주인이고 그 주주들의 가장 우선되는 게 어쨌든 주주들의 재산권이고 그 재산권이 지금 예를 들면 1,700원대에 있었다라는 것과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든 5,000원대에 있다는 거는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내부에 본질적인 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더라도 이것도 어쨌든 경영자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약간의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우리가 초를 치면 안 되고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켜봤는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주주들이 또 기만하는 행위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주주들이 또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은 조금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아니 이거를 아까 또 산다고 하셨나? 헷갈린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걸 또 하나씩 확인해야 되니까 효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데 또 한 1, 2분 날리는 거니까. 아, 추가 매수가 아까 그게 아니었구나. 아까 추가 매수 그 뭐였지? 어떤 종목이었지? 유진테크? 예. 유진테크는 그냥 분석만 부탁하셨구나. 추가 매수 그런 거는 제가 잘못했는데 어쨌든 여기 꺾이는 과정이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 이게 뭐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이 초록색 선이 60주선입니다. 상승하는 60주선 한번 이탈하면 반드시 회복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면 이탈했으니까 이제 회복하겠네. 근데 사실 이탈하고 요때 회복한 것도 있고 사실 그전에도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번엔 유효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패턴으로 보면 쌍봉에다가 요 저점 깨면 재미없는 상태니까 사실 지금은 좀 위험한 상태. 변동성 범위를 봤을 때는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3만 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예전에 그 이런 거 우리 동화책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하나를 부러뜨려 보아라. 그러니까 잘 부러뜨리는데 이걸 2개, 3개 하니까 안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일화가 있듯이 지지선도 하나보다는 2개, 3개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 무슨 지지선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여기 지난번 고점 요 자리 3만 원 부근에 하나 있고 여기 그리고 요 변동성 범위 그리고 장기 이평선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가 요 3만 원 부근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향은 꺾인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할 때 요 계좌에 나눠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산 건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만큼 정리하고 여기서 요 해당되는 금액만큼 퉁쳐버리는 이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 내용이 어떻느냐? 뭐 최대주주 지분율도 아주 적절하고 이익도 잘 내고 있고 자산 가치도 뭐 크게 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좋은 지금 어쨌든 지표는 좋습니다. 지표는 좋고 거의 뭐 모범이 될 만한 지분 구조와 지분율과 수익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뭐 추가 매수 3만 원까지 온다면 굉장히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안 오면 내 주식 손실이 줄어들거나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이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